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시장이 조금 내려가지고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법한데요. 뭐 그래도 추세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정이 좀 나왔다, 주가가 좀 내렸다 해가지고 걱정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주가 조정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선을 그어주세요. 주가 차트에다가 계속 선을 그어주세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별다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아래로 나왔다. 그렇다면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그죠?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아래쪽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싸구나 이 생각 아직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싸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대한항공, 한진칼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뭐 한진칼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 네. 한진칼을 봐야죠. 이게 지주회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총 전까지 계속 지분 싸움이 붙기 때문에 요거는 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거예요? 작년 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여기 네 하여튼 뭐 그때 한참 문제 많을 때요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라서 아마 그 시점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제법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진 칼이 주예요. 네, 지분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지주회사를 봐야지. 대한항공도 뭐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한항공은 지주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도 연결되는 거지.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주회사를 봐야지만이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그 덩어리를 볼 때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렇게 접근할 때는 가장 최상의 포식자가 누구인지 봐야지. 네. 그럼 이 그 한진그룹에서는 한진칼이 1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려면 1등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애들을 꼽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일도 깎아줄 때, 네, 담아야 되는 주식이 있으면 항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지 확인하시고, 네, 깎아줄 때 담을 수 있는 전략들 계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루온을 가도록 하죠. 이루온은 지금 이 차트를 이렇게 우리가 좀 길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은요, 얘가 그동안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과거의 그 전과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과 이력. 그 왜 경찰서 같은데 가보신 분도 있어요? 경찰서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조서 꾸미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게 보니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경찰서 가셔가지고 조서 꾸밀 때 보면은 주민등록증만 치면 이게 쭉 나온다며. 예, 얘가 뭐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 무슨 일을 했었고 뭐 다 나온다네. 예, 그래서 뭐 전과가 1범이니 2범이니 뭐 경범죄 이런 건 안 나와도 이렇게 빨간 줄 가는 그런 것들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얘가 어떤 이슈가 있었었나? 또는 어떠한 변동이 있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빵빵 튀는 그런 형태들은 있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빵빵 튀는 모습들. 이게 신기하게도 보면 연초에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그것도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연초에 빵빵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가 좀 바뀌긴 했는데 요런 추세들이 나왔을 때 잘 보시면은요, 요게 1,000원에서 뭐 많이 갔을 때 3,000원까지 한 2배, 3배, 2, 300% 정도 나오는데 보통 200에서 300% 정도의 이런 그 수익률은요, 우리가 치지 않죠. 큰 시세라고 친다면 그래도 제가 강의 올려드린 거 보셨죠? 10배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 350원이니까
여기 3,000원이면은 야 10배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흐름에 대한 그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정도의 모습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저점에서 매수할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 제대로 된 포인트라는 것은요. 이게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림판. 이렇게 시세라는 것이 이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0배 정도 가는 그런 큰 시세가 만들어질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요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존에 보유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이 바닥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 만들어지는 시세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새가 없고요, 그냥 여기만 있어. 여기만 이렇게 지금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별거 없죠. 별거 없이 그냥 요런 형태의 모습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직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변동폭은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위아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1,000 얼마예요? 지금 가격대가 1,200원 정도 수준에서 3,000원까지 제법 큰 변동이에요.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죠? 100% 정도 범위의 그런 변동성인데, 대신에 이거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패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추세 하단에 위치했다 볼 수 있겠죠. 지금 요 정도까지도 그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이 이제 이 종목의 저점 지지대가 아니겠는가. 1,100원 딱 떨어지네요. 네, 1,100원에서 1,200. 그러면 지금은 이 종목은 유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 자, 1차적인 구간대는 여기 2,000원 근접, 2차적인 구간대는 2,400원대, 3차적인 구간대는 3,000원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쪽에 저항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더 파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업 내용들도 현재 나쁘지 않죠. 기업 분석에서 뭐 특별히 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지선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갈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홀딩을 보셔도 되겠죠. 요 종목 추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 주목할 만한 강력한 상승이 진행되지 않은 모습. 따라서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되었으나 3,000원 시점의 저항대가 제법 두꺼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가격대를 벗어나는 상승이 진행되어야 본격적인 상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 형태의 구간 변화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저점 지지권과 가까이에 있어 네,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가 가까우면 리스크는 적어요. 네. 아닌데 오늘 카메라 마사지 안 받고 있는 건가? 네. 술도 안 먹었어요. 네. 전 술 안 먹는 거 아시죠? 네. 너무 부끄러운가? 그래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음, 네, 1,500원쯤 되겠네요. 네, 1,500원 즈음에서 소량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단한 큰 수익을 기대한다거나 엄청난 상승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이 네, 뭐 본격적인 큰 상승 추세, 장기적 상승 추세의 초입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비중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홀딩하셔도 됩니다. 뭐가요? 어디가 급하락일까? 아, 캠트로닉스 모르겠네. 이게 종목 진단을 그렇게 막 돌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남으면 봐드릴게요. 이따가. 네. 아마 근데 시간이 남는 적이 없어서요. 네. 아마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공시나 뉴스 한 번씩 찾아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이유 없는 하락이 없다라면 뭐 내일이나 그 다음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자를 보도록 합니다. 네, 3을 봤네, 3. 3을 봤는데 왜 이렇게 매가지가 심하리가 없어? 네, 주가가 상승을 제법 했네요. 요거는 제법 많이 올라왔다, 그죠? 제법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하향 곡선. 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요 상승이요.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켜 가다가 요 즈음까지 갔을 때 완벽하게 추세를 바꿔버리게 되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추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추세가 현재 구간에서 버텨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음번 지지선 여기이기 때문에 2,000원 구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 구간, 저점 구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400원 현재 구간을 내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추세가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본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저점이 아닌 경우에서는요, 글쎄, 네,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현재 뭐 기업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요, 네, 추세적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시세에 대한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지만이 흐름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네, 지금으로서는 매도 의견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으면 축소하시거나 아니면은 2,400원 이탈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입이 되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마도 뭐 공매도가 있다든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 수급만 믿고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거의 100% 공매도 환매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주가가 이렇게 푹 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가 훅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환매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라면 지금도 그렇게 우호적인 매수는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추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 시점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시점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최종 완충 지역은 2,000원에서 2,400원쯤 되죠. 2,400원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2,400원이 이탈되면 네, 그냥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탄탄한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하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서 하락하는 패턴들은요, 지그시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좀 고생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접근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나는 이런 종목은 안 사요. 저는 이런 종목은 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무서워. 적어도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살짝 올라가지만 이게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장기평선이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가 올라가봤자 단기란 이야기죠. 즉 이평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는 주가가 반등해봤자 단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기 패턴이 나올 때 매도를 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매수 이런 것들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골치 아파요. 다시 안 와.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상승은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치고 올라갈 때 물렸는데 다음번에 해줄 것 같지만 절대 안 와줘요. 다음번에 해줄 것 같지만 안 와줍니다. 다음번에 해줄 것 같지만 계속 안 와줘.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저점도 낮아지고요.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게 되면 다음번에 회복이 되겠지 생각하지만 안 해줘. 다음에 회복이 되겠지 하지만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관은 뭐냐면 개 같은 기관이죠. 개 같은 기관. 보통 이제 기관을 많이들 욕하잖아요. 개 같은 기관. 개관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되는데, 개관은 개 같은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오로직스. 근데 외국인은 개국인이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 그렇더라고. 이거 LG 아니에요. LG가 아니고요. 이거 메이저리거.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뭐였지? 저도 그냥 MLB 모자를 사다가 요걸 사게 돼가지고요. 까만색, 빨간색 두 개 샀어요. 네네네. 빨간색, 파란색 두 개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B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걔 이름을 잊어버렸다. B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보석 박혀 있는 건데, 그거는 요즘에 잘 안 써요. 여름용이라 뒤에가 보스톤이 아니었어요. 보스톤이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뒤에가 망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모자, MLB 모자를 요즘에 많이 쓰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전자요? 아니요. 단기로 좀 위로 올라서 장기 평선 뚫어도 장기적 추세는 대형 시세를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가야 갈 길이 많아요. 하락 추세 됐죠? 이것을 전환시키게 되면은요. 뭐를 겪어내야 되냐면 요거 저항을 또 다 뚫어야 돼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지쳐서 힘들죠. 지금 벌써부터 질리지 않아요? 이런 정도 좀 질리거든요. 뭔가 대단한 게 시세가 빵 하고 터져야 돼요. 뭔가 이런 뭐라 그래야 돼요? 엄청난 이슈.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이 뭔가 터지는 거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만큼을 한꺼번에 터트리려면 이게 보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세요. 대형 시세, 그거는 다음에요.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죠. 여기 50만원 넘어갔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요런 구간들이죠. 더 이상 왜 못 올라가지? 뭔가 좀 주춤하지? 이런 라인대가 나오는 구간들은요, 옆으로 보게 되면요, 항상 뭐에 걸리냐면, 매물대에 항상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매물대라는 것은 되게 신기한 게,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물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물려있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려있다 생각해봐. 여기 지금 쌍봉 나왔네. 여러분들이 물려있다 생각해보세요. 물렸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내가 물렸어요. 아이씨, 기분 더럽네. 씨, 물렸네. 아이, 짜증나. 막. 주식이 개냐, 왜 물어? 막 이런 거 있죠? 물렸어. 물려가지고 주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냥 진짜 지옥을 막 맛보고 있죠. 40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떨어졌어. 기분 더럽죠?
60만 원짜리가 25만 원이라고 해서 열받죠. 열받는데 참 뭐 어떻게 팔지도 못하겠어. 실제로 팔지를 못해. 왜냐면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10% 정도는 돼야지 손절을 하지. 마이너스 40% 정도 까여보세요. 손절에 대한 엄두조차를 못 냅니다. 네, 이거 뭐 엄두 못 내는 거야. 근데 에이씨 망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누라한테 또는 남편한테 안 들키려고 이제 꽁꽁 숨겨놨죠. 숨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나의 이런 고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오, 너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랐더라. 그럼 뭐라고? 그때서 끄집어 꺼내봐요. 그랬더니 이제 보면 이제 많이 올라갈 때쯤 되면 그렇죠. 60만 원에 내가 물렸는데 45만 원쯤 왔어요. 그럼 와, 이제 마이너스 40%짜리가 한 마이너스 15%막 이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민들이 막 생긴다고. 손절할까 말까 막 하면서 여기저기 막 쥐가 풀방울이 그 드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주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어머 하다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0%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나 5%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요. 네, 손실을 너무나 많이 복구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탁 얻죠. 야, 이것이 정말 주식인가 보다.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야. 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이게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패닉이 다시 와요. 이거 어떻게 끌어올린 건데 그때 그 고통 다시 만날 수 없다. 네, 파는 거죠. 그래서 팝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항상 그 물린 사람들이요, 고통의 세월을 견디다가 또 빠질까봐 무서워서 파는 구간이 바로 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요. 그냥 다 팔아먹고 그냥 에라이 끝나버리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럴 때는 근데 세력도 같이 물렸을 경우겠죠. 왜냐면 거기까지 끌어올려 놓고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더 바보인 사람에게 주식을 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이렇게 다 뺏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진짜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살펴보면은요, 모양새가 장기 이평선이 돌리고 있어요. 네, 이격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그 중심이 되는 종목들 조정을 좀 한 2년 정도 받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반등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좀 하더라고요. 셀트리온도 이번에 실적 좋게 나온다 그러면서 뭐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워낙 많이 올라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이평선이 지금 싹 수렴을 하면서 지지만 잘해주면 반등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일단 관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잖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는 그지 같죠.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안 되는데 저점을 잡기 시작하면서 뭘 돌려요?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더라? 상승이 나오더라. 실질적으로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매수를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2018년도에 들어오고 있다가 2019년 초반부터는 매도를 하지 말고 지켜보자. 관망해라.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돌리니까 매수해라. 수익이 진행 중이다. 보유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바이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확실히 저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둘 다 매도가 들어가시면 곤란한 위치죠. 매도보다는 관망세가 좋습니다. 근데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확실하게 돌아섰느냐 아니냐, 그 부분은 지금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튀어 올라갔는데 올라간 모습에서는 일단 모양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기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45만원 여기 61선 지나가는 포인트이죠. 여기 라인 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 간격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약간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 들어오게 되면 45만원 수준 지지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래쪽 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요 구간대 지지를 통한 차트 모양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이평선이 요쯤 돼서 모이겠죠. 네. 그럼 요 구간이 이제 꺾이느냐 상승하느냐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 조정을 통한 횡보 흐름 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업황이 좀 돌아서게 된다라면 요 부분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고점에서 형성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형성됐다라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고점에서 형성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은 확답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정도 45만원, 46만원 수준 정도까지의 조정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 조정은 예상되나 전체적인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네. 추세를 바꾸는 형태의 모습을 진행 중에 있고 대형 바이오 바이오의 대형주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종목들에 대한 매도 의견보다는 일단 홀딩을 통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 삼바라고 하죠. 삼바는 단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46만원 수준의 지지선 형성이 예상됩니다. 그 가격대의 지지가 되고 나면 당분간은 횡보가 돼야 이평선의 이격을 줄여서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는 일단 횡보라든지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정을 염두 두면 일단 홀딩 괜찮고요. 신규 매수는 당연히 좀 더 지켜보고 생각해 봐야겠죠. 네. 따라서 지금 매수 의견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서 추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노브릭을 보겠습니다. 나노브릭 처음 듣는 종목이에요. 처음 봤어. 신규 상장 종목이구나. 신규 종목은 뭐 이제 진단이나 구분 자체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다 내려왔나? 잘 몰라. 이제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1년도 안 된 그런 신생아, 완전 돌도 안 됐잖아. 돌도 안 된 애들은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이 정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쯤 지났으니까 어떻게 뒤집기 할 정도입니까? 뒤집기? 네. 애기 뒤집기 하나요? 네, 이 정도 되면 6개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갖고. 뒤집어갖고 이렇게 막 배밀이 하거나 이제 비행기 타거나 그럴 위치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몸통이, 어떻게 그래야 되냐, 이게. 이렇게, 이게 몸, 이렇게 엎어져갖고 다리 파닥파닥 하잖아, 펭귄처럼. 네.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빨이 없어서 이륙 좀 못할 때고, 한 6개월. 지금은 이제 애가 어떻게 클지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 기저귀도 못 뗐지. 기저귀는 한참 있다 떼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실 분석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이 기업은 시작하자마자 왜 적자요? 예. 보통은 적자 기업들은 상장을 잘 안 시켜주는데요. 이것도 뭐 기술 특례인가요? 뭐 봐도 뭐 특별한 거 없겠지만은, 다 적자인데 지금? 네. 이렇게 적자가 왜 나는 거야? 화학주인데? 네. 뭐 때문에? 신소재 개발. 이건 뭐 기술 특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기업 자체,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 이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그냥 1살 정도 됐는데 엄마 아빠 뭐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나는 아덜 막 이렇게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야 아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가지고 이놈이 그냥 뭐 영재라 해가지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주가가 좀 올라간다. 이거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지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역사고 나발이고 앞으로의 추세고 나발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일단 상향 추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움직임이 이렇게 지지선 유지 잘 해주고 있다면 그냥 이 상태만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 홀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지지선 잘 유지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싸 재수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추세를 예측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기업 내용은 형편 없는데 네, 동생 편만 있어. 형편 없는데요. 네. 형편 없 동생 편. 네. 하여튼 기업 내용 형편 없는데요. 신규 상장이기도 하니까 더욱 기업 분석이 어렵습니다. 실적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않고 뭐 분석할 만한 것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냥 네, 그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홀딩으로 보고 11,000원쯤 되겠네요. 11,000원쯤 지지선 유지되면 일단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음. 네. 네. 뭐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규 종목은 잘 모르는 편이고 보통 이제 매매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기저귀 갈라고 이렇게 딱 열면 애기들 그때 옛날에 그 애기 때 그 아들 뭐 딸들은 저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들은 이렇게 딱 누워 있잖아요. 그 기저귀를 가르려고 이렇게 딱 치면은 얘가 갑자기 이 고추가 이렇게 위로 딱 서가지고요. 오줌을 이렇게 팍 발사해가지고 이런 거 맞아봤어요? 나는 중간에 그게 딱 날라오길래 기저귀를 이렇게 탁 해서 막은 적이 있어. 아 진짜 그 엄청난 순발력이 아니면 그 못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진짜 근데 이게 딱 그 미사일 발사자처럼 이렇게 딱 올라오는 발사를 딱 하는데 야 진짜 그럼 그것만 보고서 이놈은 장군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커서 장군이 될지 쫄병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아무튼 네 어릴 때 일은 네 그냥 추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나리자 가죠. 모나리자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지난번에 진단 드렸잖아요. 급등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이거 여기서 진단 안 드렸구나. 여기서 진단 안 드렸네. 다른 데 진단 드렸지. 급등 이후에 급락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쯤 돼서 이제 매도를 할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는 고민 자체를 하지 마. 이런 노래가 있죠. 고민하지 마. 네. 그런 노래 있죠. 유고걸 네. 고민하지 마. 왜냐면 매도의 이유, 매도가 존재하는 이유, 매도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보란 말이야. 매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태라면 주가가 푹푹 떨어져서 다 내려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반등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테마를 통해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마스크죠? 네. 마스크 원단.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빵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뭐 한국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다시 뭐 확진자 나오고 막 약간의 뭐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건 간에 그나마 제일 나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 지역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일본 크루즈와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한국 대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중국 그 현지에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집에 갇혀 있대. 아직도 집에 갇혀 있고,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5월 달까지 집 밖에 못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그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냐 했더니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밥을 준다네? 네. 그 뭐 후베이성 같은 데는요, 지금 꼭 밥값이 다 공짜래요. 나라에서 다 이렇게 배급식으로 다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후베이성 근처에는 밥값이 엄청나게 싸게 그냥 뭐 엄청나게 그 뭐 한 80% 90% 할인된 가격으로 막 공급해주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상황 지금 굉장히 안 좋냐 그랬더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대요. 뭐 나 더 나빠지는지는 말을 안 하지만은 나아진 게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너는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냐? 뿌꽁쭈. 네. 그다음에 어부스. 그 어가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군요. 근데 부스니까 이제 죽지 않는다. 배고파서 죽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 않는다. 그 얘기했어요. 뿌꽁쭈 어부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니냐. 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그 상황이 진짜 닥치니까 옛날엔 나도 정말 놀면서 먹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로 상황이 닥치니까 이게 말로는 표현 못하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그 돈을 벌기 시작하냐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냥 주는 거 밥만 먹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출근하는데 얘의 입장은 그래요.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밤에 다 자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그 출근을 해가지고요. 밤에 공장을 돌리고 일을 하고 아침에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이렇게 한다네. 자영업자들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막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근데 문제는 있더라고요. 아파도 뭔가 다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감기 걸리든 뭔가 병에 걸릴 상황이 있어도 이 의료적인 지원을 잘 못 받는데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역은 좀 더 나아져야지만 이게 좀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쪽에서도 뭐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마스크의 필요성이 조금 더 심해지긴 하겠죠. 더 강해지긴 할 테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단기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요, 보통은 30에서 50% 올라와요. 어디에서? 고점 대비 30에서 50%인데 이건 딱 한 4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은 그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점권에서 딱 잡았다. 그러면 오케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 30에서 50% 잡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대비 30%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 대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즈음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더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이제 뒤에 볼만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그래서 지금은 데드크로스 상황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횡보로 좀 눕거나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꼬리 달린 부분도 매도가 좀 나왔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뭐 보다는 일단 횡보 진정세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을까. 하락에 대한 국면보다는 일단은 횡보의 흐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예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 의견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네, 다 팔기 좀 못하면 절반만 파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네.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 급락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반등으로 보는 구간까지는 이미 올라왔고요.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은 어려워 보이고요. 횡보 정도의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중이 많다면 추가 상승이 나와 비중이 많다면 나와주면 네,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네, 지금은 네,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또 뭐 이제 마스크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뭔가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더 커져가지고 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별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보통 이런 추세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은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3빌딩에서 던지는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63빌딩에서 내가 네,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잡혀가겠죠. 공을 던지면 잡혀가지. 네. 근데 공을 던졌어. 일단은 공을 던지면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튕겨 나가겠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다시 내려가고요. 네, 다시 내려가고요. 네, 다시 내려가고요.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 이제 급락세를 많이 보이게 되면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퉁퉁퉁퉁 하면서 추세를 진정시키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 차익 매도, 네, 그런 거 밑에 사신 분들은 차익 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는 예전에도 한번 진단해 드렸지만 추세가 워낙 강해서 괜찮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라인의 일본 뭐 합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M&A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한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밀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서 네이버가 이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 네, 그 시기 네, 보실게요. 여기 요때 많이 올랐잖아요. 2018년도는 뭐 그냥 네, 연도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18년도는 그랬고요. 2017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요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 즉 그 카카오톡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 다음과의 합병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시너지였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위협이죠. 내가 1등이었는데 카카오라는 애가 와가지고 나를 같이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잊혀지는 형태? 네, 좀 라이벌한테 밀리는 형태? 막 그런 식의 어떤 결과물들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도 잘 가고 네이버도 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지금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카카오 잘 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내다 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세는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필요 없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지지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졌죠. 상승이 진행됐는데 요 부분이요. 네, 돌파가 돼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하락, 그 다음에 상승 반전, 그 다음에 다시 추세 돌파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흐름이 좋아진다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네, 뭐 꼭 기술적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여기 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압박을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망가지지는 않겠지만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추세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매력적인 자리가 나오겠지만 당장 올라가는 그런 입맛은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리까지는 괜찮죠.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정배열 전환됐고요.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만약에 뭐 19만 5천 원대 넘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다. 다시 대두로 나왔다. 또 18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일단 요 이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18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매도, 절반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죠. 네. 추세는 워낙 강하고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홀딩셀을 그냥 유지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최근 흐름에서 네, 단기적 조정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신고가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힘이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강하게. 힘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못하고 18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는 관점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기가 깨지면 조정이 조금 깊게 오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홀딩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뭐 조금 사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막 밀어넣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애기방이네요. 애기방 가만있어 봐. 아가방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이거 지금 수익 중이죠, 여러분들. 네. 수익이 많이 났다가 안 팔아가지고 조금 떨어졌겠네. 근데 뭐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었다가 내려왔네.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안 팔면 분류는 두 가지예요. 고점에서 팔거나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 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안 팔고 그냥 놔뒀다라면 지지에 대한 추세가 일단 어떻게 갈 것인지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때 같이 산 거 아닙니까? 언제 샀어요? 이거 그때 여기서 샀나? 이거 11월 달에 샀어요? 하여튼 뭐 월급날에 샀겠지. 11월 아니면 12월에 샀을 겁니다. 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게 가만있어 봐. 1월 12월에 산 것 같은데 12월. 네, 12월 요때 샀나봐요. 네. 왜 그때 맨날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드리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2월 25일이 월급날이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늘 말씀드린 거지만 월급날에 제가 주식을 꼭 사죠. 이번에는 뭘 샀지? 우리가 탑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코위버, 이게 또 수익이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화천기계 이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손실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 합치고 나면 수익이에요. 네, 항상 포트는 그렇게 보면 되지. 계좌만 수익이면 되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신경 안 쓰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가방이 일단 뭐 그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위치는 일단 상승 추세 유지하고는 과정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좀 좋게 봤었던 이유는 뭐죠? 이렇게 우하향에 대한 패턴을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자리.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크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크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냥 미쳤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치는 골든크로스만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요때도 제가 종목을 이렇게 보면서 요거 사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죠? 종목 진행하다가 발굴한 종목 아닙니까? 요거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음 이거 살게요 라고 얘기하고 산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요거 지금 이빨이 나온 자리잖아요. 8월달에 이렇게 해서 이빨이 뾰종, 이 자리 너무 좋은. 네,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도 홀딩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는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홀딩하셔도 될 거예요. 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위치이므로 지금은 뭐 그다지 걱정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상승 단기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단기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이후에, 네,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아직은 단기적 이평선의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므로 횡보 또는 4,000원을 지지로 하는 조정의 국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일단 안정적이고 하락세를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므로 계속 홀딩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굳이 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 후배가 네, 결혼을 좀 늦게 하기도 했는데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아가방 걸로 이제 잘 꾸며서 네, 또 선물을 하나 네. 나는 이렇게 해요. 네, 기업의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몸소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이나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중국 쪽에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품질 아주 좋아요. 우리 애기도 아가방 옷 많이 사서 입혔어요. 좋아. 네, 좋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중국 갔을 때 이야기 해드렸죠. 애들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애들 막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엄마 같은 사람이 누나고 언니고 오빠고 형이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엄마 아빠더라고요. 그러니까 늦둥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아주 그냥 늦둥이들한테 그냥 어와둥둥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써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 요즘에 또 잘 사는 중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쓰더라고. 한국 제품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포스코 ICT 갑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가지? 네. 자, 포스코 ICT. 지금 제가 여기다 진단 한번 해드렸었나 보네요. 그죠? 네. 상승 추세가 꺾이는 위치.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다.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 빠진 것 같은데, 그죠? 네. 다 빠진 거죠. 저점대를 일단 잡아줬네요. 그죠?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미친 듯이 쳐 올린 거 아닙니까? 미친 듯이 쳐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인정받을 거야. 나 80원짜리인데, 나 100원짜리인데, 14,000원. 누가 이걸 인정해줘? 근데 이게 2006년, 2007년도에 나왔던 가격대를 이렇게 가면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뭐예요? 요 과정에 거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아마 저점권에 대한 지지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면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건데 정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저점권에서 지지만 만들어주고 돌린다라면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죠. 네, 큰 추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조정받았고 지금은 그 횡보의 흐름 속에서 추세를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현 위치가 추세의 하단 지지 시점에 와 있으므로 현 구간에서의 횡보 등을 통해서 지지만 잘 확보해 주면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겠으나 신규 매수는 여전히 좋은 위치는 아니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이게 뭐 좀 위로 올라서거나 이평선이 좀 바뀌거나 추세를 전환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좀 더 관망하신 후에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렌을 가죠. 코렌. 네, 코렌.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렌인가 보다. 네, 코렌. 이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야, 이거 바닥을 좀 잡았는데, 그죠? 네, 바닥을 잡았어요.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감자 같은 거 있었어? 뭔가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이 종목은. 네. 재밌는 종목 같은데 뭐 감자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있어 없어? 권리락 유중만 했었네요. 네, 권리락만 2번 해서 유중만 했고 유중을 해가지고 일단은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야. 요런 바닥은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저점은요
지금 뭐 개떡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기업은요, 이 부분이요, 여기가 지금 저점을 잡힌 거예요. 저점을 잡힌 거고요. 상당히 긴 시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긴 시간 바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2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2년 넘게 바닥을 잡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승으로 끝나는 부분에서의 물량도 다 털어먹는 형태. 이평선 그 사이에 다 돌려놨거든요. 지금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 좀 보죠.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카메라 모듈, 삼성전자 쪽으로 자회사, 뭐 LG전자 쪽으로는 LG이노텍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삼성전자 직접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저쪽에다 내 가지고 이 모듈이라는 이런 것들을 해서 걔네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고, 카메라 쪽은 일단 뭐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적이 이번에 좋아졌나 보구나. 그죠? 적자가 흑자로 전환? 이렇게 되나요? 이번에 3년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팡 터지는 이런 적자 국면은 뭔가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적자 국면이 흑자로 2018년도, 19년도에 장사를 조금 애매하게 하긴 했는데 일단 살아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20년도에 뭐야 이게 갑자기 예상 실적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죽다 살아난 기업이네요. 네, 죽다 살아났네. 네, 죽다 살아난 기업이네요. 2017년도까지 거의 죽어 있다가 살아났네. 2017년도까지 더 죽을 수도 있었는데 2018년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유상증자하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은요 일단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시고요, 소량 정도는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조금 냄새나게 네,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네. 더 하락할 만큼의 그런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유증 등을 통해서 위험 구간도 잘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바닥을 통과시키면 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권에 있어서 상승하게 되면 재미가 좀 있겠네요. 네. 이히 뭐 추천주는 아닙니다만 알아서 생각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없는 분들은 소량 담가보는 거, 네, 담아보는 것도 권장할 만 하겠습니다. 뭐 당장 내일부터 올라가냐? 뭐 그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요런 바닥에서는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부분들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시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지금 그 88TV에 가시면은요, 네, 88TV에 가시면 우리 차호승 센터장님이 이격을 멀리하고 새 출발을 매수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송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발가락을 담으시든 뭐 손가락을 담그시든 뭐 발목까지 담그시든 뭐 비중 많이 실치지 마시고요, 소량 정도 해보시는 것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빨리 88TV 넘어가세요. 네.